자, 모두들 반갑습니다. 강태공 전문가입니다. 자, 금일은 러시아 미사일 발사하자마자 트럼프가 웃을 수밖에 없는 이유, LNG 관련주 무조건 주워 담으세요라는 내용을 가지고서 방송을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자, 오늘도 방송 시작하기에 앞서서 늘 말씀드리는 여러분들 좋아요, 구독하기, 댓글까지는 너무나 많은 힘이 된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오늘 방송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뭐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어제 참 또 증시가 또 안 좋았던 이유 중 하나가 또 러시아가 뭐 했다, ICBM을 발사했다라고 이제 발표가 나오면서 또 뭐 최근 또 증시가 뭐 많이 안 좋아지는 그런 모습을 또 보여줬던 것 같습니다. 근데 뭐 물론 이 ICBM을 발사했다라고 했지만 뭐 다시 또 미국에서 얘기하기에는 사실 뭐 ICBM까지는 아니고 ICBM은 아니고 이제 중거리 탄도 미사일 발사했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 보니까 뭐 이거를 뭐 확전으로서 더 키우고 싶지는 않다 뭐 이런 느낌으로 느껴지기도 하고요. 자, 어쨌든 중요한 거는 지금 뭐 시장에서는 미국 자체에서는 뭐 조금 더 확전으로 키우고 싶지 않다라고 할 수 있겠지만 시장에서 봤을 때는 이미 미국 같은 경우도 이 제재를 풀어버렸고요. 그 다음에 이제 유럽에서도 이제 제재를 풀어버리면서 이 지금 러시아와 이제 우크라이나 간, 사실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간의 간이 아니라 러시아와 이제 미국, 그 다음에 이제 서방 국가들로 해갖고 이제 유럽 이런 국가들로부터 해서 굉장히 서로가 심기가 굉장히 불편한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지금 시장에서 지속적으로 나오는 거는 정말로 뭐까지 나오는 게 아니냐. 제3차 세계대전 가능성까지 지금 제시가 되다 보니까 정말 어디로 튈지 모르겠어요.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지금 뭐 트럼프 전 대통령이 이제 당선이 되면은 분명히 이제 당선인 신분으로서 한 달 만에 종전할 거다, 전쟁 끝내겠다라고 했는데 지금 전쟁은 뭐 더 심화가 되는 이런 느낌이다 보니까 안 그래도 시장이 불안정한데 이게 정말 3차 세계대전까지 이어지게 된다. 그러면 아마 그냥 우리나라 증시는 그냥 거의 나락간다 봐야겠죠. 그래서 굉장히 많이 불안정한 부분입니다. 뭐 물론 이렇게 얘기하면 아니 지금 그래도 러시아 입장에서는 휴전을 할 생각이 있지 않냐라고 할 수도 있어요. 실질적으로 이제 푸틴 대통령 같은 경우도 이제 트럼프 전 대통령과 휴전 협정 의향이 있다라고 하면서 이 휴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근데 문제는 이 휴전에 대한 내용을 사실상에 우크라이나가 받아들일 수 있는 합리적인 휴전 내용이어야 되는데 이 내용 자체가 뭐다? 자, 보면 알겠지만 우크라이나는 당장 나토 가입에 대한 부분을 취소해라. 나토 가입하지 마라라고 이야기하죠. 뭐 제가 봤을 때 100번 양보해서 뭐 이제 미국이 정말 지켜주겠다 뭐 이런 조건만 잘 나와준다고 하면 나토 가입 정도는 어떻게 좀 한 발 물러날 수 있어요. 근데 점령한 영토까지 포기하는 조건이라고 하면은 사실 우크라이나 입장에서도 이거를 제가 봤을 때 받아들이기 힘들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 사실 휴전에 분명히 휴전에 대한 이런 협상을 하겠다라고 하지만 이거는 거의 명분이죠. 나는 휴전하기 위해서 분명히 이런 것들을 양보하고 이렇게까지 할 생각이 있었지만 거절은 우크라이나가 했어. 막 거의 이런 느낌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사실 진짜 제3차 세계대전까지 이야기가 나오는 거고 여기 심지어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여러분들 알다시피 지금 바이든 현 대통령이죠. 바이든 현 대통령이 뭐 하기 시작해요? 이제 뭐 대인지례까지 뭐 얘기하면서 퇴임을 코앞에 두고 지금 우크라이나에 대한 금기를 다 풀기 시작합니다. 그냥 우크라이나 너희가 하고 싶은 대로 해라. 이거 그냥 이거 안 되겠다. 그냥 갈 때까지 가자. 약간 이런 느낌이요. 사실 뭐 그냥 들리는 말로는 이 바이든 전 대통령이 이제 퇴임하기 전에 이제 트럼프 전 대통령한테 거의 똥 싸고 간다. 똥 던지고 간다. 라고 이야기할 만큼 거의 휴전을 하게 만들어도 지금 칭찬 받을까 말까인데 거의 서로 그냥 야 니네 이렇게 싸우니까 끝도 안 나는 것 같아. 이거 서로 너도 이거 그냥 몽둥이 하나 들고 그럼 얘 들었으니까 너도 들고 막 이런 느낌이야 될까요? 그러니까 지금 사실상의 이런 3차 세계 대전과 관련해 가지고 정말 이런 이 전쟁이 계속해서 심화가 되니까 시장에서 움직이는 건 뭐가 움직인다. 이 천연가스 관련되어 있는 수혜주들이 움직이기 시작하죠. 그래서 사실 지금 시장은 제가 이 LNG, 그러니까 천연가스를 보라고 한 게 사실은
지금 전쟁이 굉장히 많이 심화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예전에 보면 알겠지만 이 천연가스라는 게 지금 과거에 이제 여기서 이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쪽으로 이제 전진 배치하면서부터 이미 움직였다가 눌렸다가 그 뒤로 쭉 날아갔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전쟁이 심화가 되면 여기서 가장 수혜를 많이 볼 수 있는 게 기존에도 뭐였냐고 하면요. 천연가스에서 천연가스. 보면 알겠지만 천연가스가 가스 지금 가격만 본다 하더라도 뭐 우리가 2020년 때 2020년 때 본다 하더라도 지금 거의 5배가 올랐죠. 고점까지. 그리고 조정이 주고 조금 이제 눌리나 싶었더니 사실 오늘 또 반등이 나오는 추세인 거고 이 당시에 또 조정이 나왔던 뭐 이유는 뭐 여러분들 알다시피 지금 이 러시아가 천연가스를 가지고서 이 하나의 협상 카드로 잡고 있죠. 여러분 유럽 국가 같은 경우는 지금 러시아의 천연가스를 굉장히 많이 의존하기 때문에 이 유럽 국가에서 이 제재를 많이 가니까 이 천연가스에 대한 보급량을 줄입니다. 그럼 공급이 줄어드니까 뭐가 돼요? 공급이 줄어드니까 당연히 수요가 더 많아지고 당연히 가격이 올라간 건 당연한 거죠. 근데 당시에 뭐 이렇게 겨울 지내고 보고 나니까 생각보다 사실 말도 안 되는 이상기후입니다. 이상기후. 이 당시에 이제 진짜 겨울이 찾아오고 있다. 이 천연가스에 의존해야 되는데 이제 사람들 얼어 뒤진다면서 이제 가스 가격이 엄청 올라갈 거다고 그 겨울 다가오니까 엄청나 날렸다가 막상 겨울이 어땠어요? 생각보다 진짜 따뜻했거든요. 그러니까 가스 가격이 이렇게 하락을 하기 시작하죠. 이렇게 하락을 하기 시작하다가 지금 다시 뭐 하기 시작한다고요? 이제 또 전쟁 리스크가 이제 또 나오기 시작하니까 다시 지금 뭐 합니다. 우크라이나의 또 천연가스 가격이 다시 한번 최고치를 찍고 있다라는 겁니다. 특히나 중요한 거는 지금 천연가스 가격이 더 올라갈 수밖에 없는 게 뭐냐고 하면요. 아까 뭐라 했어? 아까 이제 공급량을 줄였다 했잖아요. 이제 기존에는 유럽에 대한 공급량을 줄이면서 수요가 그대로 존재하니까 가스 가격이 지금 올라갔다라고 하면은 이제는 이게 아마 더 올라갈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 때문이냐고 하면은 보다시피 지금 뭐 하고 있어요? 지금 미국과 러시아 간의 전쟁이 격화가 되니까 이 미국이 또 뭐 한다. 이거가 참 웃겨.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다시피 저는 푸틴이 아니죠. 바이든 현 대통령이 지금 거의 똥을 던지고 가는 느낌이었는데 이거는 제가 사실 왜 이거를 사실 건드리는 게 맞을 수도 있긴 있어요. 보다시피 보면은 이 러시아 금융사 무더기 제재했는데 여기 가스프롬방크라고 이 기업이 포함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가스프롬방크 같은 경우는 군인 급여 지급이라든지 군사 결제 주요 창구가 되기 때문에 이거를 제재하는 게 분명히 타격은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고 하면요. 이 은행이 어떤 은행이냐, 금융권이냐 보면 알겠지만 러시아에서 세 번째로 큰 은행이라고 하지만 이건 안 중요해요. 중요한 건 뭐냐고 하면요. 이 가스프롬이라는 그룹의 금융자회사로 설립되었기 때문에 가스프롬이 기본적으로 모기업이 이제 석유 가스 관련되어 있는 그런 이 기업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러시아 에너지 산업의 핵심이 되는 은행이고요. 실질적으로 최근에는 지금 뭐 하기 시작했어요? 최근에는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전쟁이 심화가 되면서 러시아 정부가 이제 루브라 결제 방침을 이야기를 했죠. 그러면서 이 지금이 뭐가 됩니까? 이 가스프롬방크가 유로화로 송금받아서 환전한 뒤에 이제 가스프롬에 이제 지급하는 방식으로서 해가지고 이 러시아와 유럽 간에 사실 천연가스를 뭐한다 거래를 중개해 온 은행이라고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는 이거를 제재한다는 거는 러시아가 천연가스를 공급을 양을 줄인다가 아니라 진짜 공급이 완전 끊길 수도 있는 거예요. 물론 이렇다고 해갖고 러시아가 뭐 지금 자기들 천연가스 못 팔아서 뭐 전쟁 자금이라든지 이런 거 비용을 마련 못 하느냐? 그것도 아닐 겁니다. 제가 쓰는 러시아는 분명히 중국에 어떻게든 팔아 제낄 거예요. 보다 싼 가격에 팔아 제끼겠죠. 근데 어쨌든 중요한 거는 이제 유럽권으로 해가지고 뭐 이런 이 기존의 공급 안 그래도 공급이 많이 부족했던 이런 이 나라들이 뭐 한다? 공급이 더 딸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은 사실상에 뭐가 돼요? 천연가스 가격이 지금 더 올라가면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사실 천연가스 관련돼 있는 LNG 관련돼 있는 수혜주들 우리가 계속해서 봐야 되는 이유는 그런 것 때문이고 근데 여기 추가적으로 우리나라가 굉장히 크게 혜택받을 수 있는 이유가 뭐냐고 하면요. 이런 상황에서 누가 등장하느냐. 아까 얘기했다시피 바이든 현 대통령이 이걸 왜 했는지 사실 모르겠어요. 이 거의 트럼프가 굉장히 웃을 수밖에 없는 내용이죠. 천연가스 올라가는 소리가 여기까지 들리는데 이때 누가 출범을 하게 되느냐. 다시 트럼프 2기 정부가 출범을 하죠.
여러분 알다시피 트럼프 전 대통령은 뭐에 미친 사람이에요? 천연가스, 셀가스에 미친 사람입니다. 굳이 이거를 우리가 자원이 이렇게 풍부한데 환경오염 이딴 뻘소리 하면서 이거를 안 한다. 그거는 말이 안 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천연가스를 어떻게든 더 많이 뽑아낼 생각인 사람 중 하나가 트럼프 전 대통령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지금도 뭐라고요? 이제 미국산 석유와 가스로서 세계를 지배하겠다라는 게 트럼프 2기의 이 하나의 목표고요. 실질적으로 지금 이미 뭐 하기 시작했습니까? 트럼프가 당선인 신분으로서 에너지 부장관에 뭐 한다? 지금 석유 기업 CEO를 낙점시키면서 천연가스를 더 많이 생산하는 정부 정책을 더 많이 뽑아낼 거라고 하죠. 그러니까 지금 천연가스가 이렇게까지 지금 쫙쫙쫙쫙 올라가고 있는데 미국이 이걸 엄청나게 뽑아낸다? 돈 벌 기회죠. 미국은 지금 또 떼돈 벌 겁니다. 미국은 예로부터 그냥 남의 나라가 전쟁할 때마다 떼돈 버는 나라예요. 이번에는 이 천연가스를 제재를 함으로써 기존에 사실 이게 제재를 해가지고 이 공급량이 부족했기 때문에 천연가스 가격 상승만 이어졌다고 하면은 이제는 공급량을 누가 한다? 미국이 이제 밀어붙이겠다. 이거 부채란 게 굉장히 크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내년에 당장 뭐 한다고요? LNG 수출 규모 1억 톤 전망에 지금 현지 사람들도 현지 사람들 아니죠. 우리나라 이제 기업들도 현지 진출에 시동 걸고 있고요. 실질적으로 해서 트럼프 2기의 최대 수혜 업종은 LNG가 될 거고요. 그래서 지금 미국 내 LNG 생산 수출이 유례 없는 호황기를 맞이할 거기 때문에 굉장히 이 부분을 놓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럼 당연히 이게 이만큼 수출을 하려면은 당연히 뭐가 필요하다? LNG 선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가 또 LNG 선 시장 확대의 기회라고 생각하고 또 예전에도 얘기했다시피 여러분 알다시피 우리나라의 기술이 굉장히 필요하다라고 트럼프 전 대통령이 직접 얘기하면서 K 조선 업계들이 지금 날개를 달기 시작하죠. 실질적으로 이 트럼프 전 대통령의 발언 이전부터 슬슬 날개를 달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보면 알겠지만 우리나라 조선 3사 수주가 지금 꾸준하게 지금 증가하는 추세고요. 이 중에 이 분홍이 이것이 LNG 선이고요. 지금 보면 3분기 실적만 본다 하더라도 작년 대비해서 굉장히 한국조선해양 같은 경우 벌써 작년 대비해서 3분기 실적만 약 500%가 증가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야? 내년에 본격적으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이제 취임을 하고 나서 LNG 선에 대한 이런 것들 선박에 대한 필요성이 더 증가하게 된다라고 하면요. 그 천연가스에 대한 반사이익으로서 LNG 선에 대한 수출량이 또 엄청나게 증가하겠죠. 그럼 이런 이 조선 3사에 대한 뭐가 될 수밖에 없다. 엄청난 실적 증가로 연계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지금 뭐 차트적으로 본다 하더라도 HD 한국조선해양 같은 경우도 지금 당시 이 강한저항이 약 20만 원대였거든요. 이 20만 원대만 뚫어내준다라고 하면은 얼마든지 위로 열린 자리를 볼 수 있어요. 물론 이게 추세 때가 이렇게 있기 때문에 이게 이렇게 조정을 줬다가 할지 다이렉트 뚫을지는 시장의 분위기를 봐야겠지만 지금 자리에서 만약에 진짜 뚫어내기만 하면 일단 뭐다? 2배 정도는 전고점까지 얼마든지 열린 자리다라고 볼 수 있고요. 지금 뭐한다? 삼성중공업 같은 경우도 지금 조선 3사가 차트가 다 똑같죠. 얘도 지금 12,000원 정도대 좀 크게 보면 10,000원 정도대 저항을 크게 받던 기업입니다. 추세 이렇게 만들고 있죠. 지금 이렇게 돌리다가 뭐 어쨌든 또 지금 동일하게 내년으로 넘어와서 돌파가 나와준다고 하면은 전고점까지 봤을 땐 3배 정도는 또 올라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한국조선해양은 2배, 지금 삼성중공업은 3배, 그리고 지금 마지막으로 이제 봐야 될 게 하나오션이죠. 하나오션 같은 경우도 지금 완전히 이렇게 한 5만 원 정도, 사실은 더 아래 한 3만 원 정도가 사실 전고점이라 보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보면은 아직도 못 뚫어내고 있는데 뚫어내면은 얘 역시도 전고점까지 가주면은 하나옵션 같은 경우는 5배에서 지금 7배 정도겠죠. 그러니까 지금 사실상에 어떤 종목을 조선주를 산다 하더라도 지금 LNG선 이제 호황기만 제대로 타준다라고 하면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타준다라고 하면은 고점까지만 그냥 올라가줘도 2배는 우리가 무난하게 수익 볼 수 있는 종목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지금은 LNG 관련되어 있는 수혜주들을 여러분들이 눈여겨보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들은 여러분들이 좀 잘 주워 보셨으면 좋겠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고, 자 그리고 늘 말씀드리자 내가 뭐 단타라든지 단기 종목, 그다음에 뭐 중장기 종목에 대한 뭐 이런 종목 추천 받고 싶으신 분들은 100% 무료로 운영하고 있는 어플이 있어요. 주식 강태공이라고. 이 주식 강태공이라고 어플을 다운받으시면요 100% 무료로 또 추천드리니까 필요하신 분들 다운받으시면 되겠다 말씀드리면서 오늘 방송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강태공 전문가였고요. 여러분들 좋아요, 구독하기, 댓글까지 너무나 많은 힘이 된다 말씀드리면서 자, 모두들 안녕.